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자, 여러분들은 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저는 말은 바로 부메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메랑이 어때요? 딱 던지면은 다시 누구한테 돌아와요? 나 자신한테 다시 돌아오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심는 모든 말의 씨앗은 다시 부메랑이 되어서 나에게 돌아옵니다. 내가 누군가를 칭찬하면은 칭찬이 나에게 돌아오고, 내가 누군가의 흉을 보게 되면 그 흉이 다시 나에게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말은 부메랑이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말하는 그런 습관이나 그런 걸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의 인격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 사람의 말과 태도, 행동을 보면은 우리는 그 사람의 인격을 판가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은 너무너무 중요한 나에 대한 아이덴티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 말이 곧 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주인으로 살고 싶습니까? 노예처럼 살고 싶습니까? 제가 이 강연 참여하면서 이랬더니 우리 딸이 너무 충격적인 말이라고 하네요. 네, 여러분도 충격적인가요? 네, 우리는 우리 삶을 누구나 주인으로 살고 싶어 해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판단하는 대로 행동하고 싶어 하는데, 여러분들은 감정의 주인으로 살고 계시나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는, 오랜 상담 현장에서 봤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누구의 노예? 상대방의 노예로. 상대방이 나에게 던진 말 때문에 내가 상처 입어서 그것을 계속 화내고 속상해하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이러면서 그 사람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거. 그죠? 그게 바로 노예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산다는 건 뭐냐면은, 상대가 나에게 어떤 말을 던지더라도 그 말에 영향받지 않고, 그 말은 그 사람의 말이야, 그 사람의 인격이야, 이렇게 내가 놓아주고 나는 나야 라고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놓아주지 못하고, 옛날의 상처를 잊지 못하고, 남편이 한 말을 잊지 못하고, 어머니가 했던 말을 잊지 못하고, 계속 그 사람을 생각하면 화가 나고 분노하고 상처받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한순간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의 주인으로 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들의 노예가 되어서 계속 아파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좀먹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사시고 싶으세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가 주인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좋은 관계를 만들어야 되겠죠. 좋은 관계.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자전거의 앞바퀴와 뒷바퀴처럼 두 가지의 축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 하나는 타인에 대한 존중력을 말합니다. 이 두 가지가 잘 앞바퀴와 뒷바퀴처럼 잘 굴러가는 사람은 인간관계의 달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공감력이란 뭘까요? 네, 공감력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심리나 감정 상태를 잘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존중력이란 뭘까요? 존중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높이어서 귀하게 여기는 마음. 상대방을 내가 평가하거나 판단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있는 그대로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바로 존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통하는데, 소통의 시작은 뭐냐? 바로 존중입니다. 존중. 근데 존중에는 네 가지를 얘기를 하고 싶어요. 첫 번째로는 내가 상대를 존중을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으면은 첫 번째 뭘 해야 될까요? 상대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 돼요. 경청. 이게 존중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나와 상대방은 생각이 다를 수 있음을 이해해야 돼요. 상대방과 나는 생각이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거. 세 번째로는 상대에게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엄마는 네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네 생각은 어때? 하고, 너 오늘 방 청소해! 이것은 명령이죠. 협박이죠. 강요죠. 근데 엄마는 우리 아들이 오늘 방 청소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네 방을 좀 깨끗하게 정리했으면 좋겠는데 네 생각은 어때? 엄마 오늘은 내가 좀 바쁘고 좀 다음에 할게요. 선택권은, 말하는 책임은 나에게 있지만 선택권을 상대에게 넘겨주는 것이, 그게 존중의 세 번째예요. 네 번째로는 감사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내 아이가 내 인생에 온 것을, 내 남편이 배우자를 온 것을 있는 그대로서 지금 현실에 지금 여기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이게 바로 있는 그대로 감사하는 마음이 바로 존중의 네 번째. 첫 번째 뭐라고요?
경청. 내가 상대를 존중한다면 잘 들어줘라. 경청. 두 번째로는 나와 타인이 상대방의 생각이 다름을 인정해라. 서로 생각 차이를 인정해라. 세 번째로는 선택권을 주어라. 상대방에게. 네 번째로는 있는 그대로 감사해라.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여기서는 첫 번째 경청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하고 싶어요. 자, 우리가 경청을 잘하려면 먼저 태도가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배꼽이 어디 있습니까? 앞에 있죠? 네, 상대를 향해서 마주 앉아라. 상대 이야기를 잘 들어주려면 뭐 딴짓하거나 다른 데 보거나 이런 게 아니라 상대를 향해서 잘 배꼽을 마주하고 서로 잘 앉아줘라. 이게 첫 번째 태도예요. 두 번째 시선. 시선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 인중 정도, 인중 정도를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끔 인중 정도를 보면서 가끔 눈을 마주쳐주면 상대방이 내 얘기를 잘 들어주구나 하고 안심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너무 눈만 똑바로 보고 있으면 되게 어색하거든요. 그리고 막 째를 보는 느낌이 들어서 억압받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중 정도를 바라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개를 끄덕여줘요. 끄덕끄덕 그랬구나 그러면서 호응해주는 거, 맞장구쳐주는 거, 호응해주는 거. 그랬어? 그랬구나. 우리 아들 그랬었구나. 그런 일이 있었구나. 왜 세상에 저런 이러면서 맞장구쳐주면서 고개를 끄덕여주는 거. 이게 경청의 자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그러면 대화라는 것은 어떻게 해볼까요? 자, 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로 일단 내가 처한 상황이 뭐인지 상황 파악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아이가 둘이 맨날 싸우는 거야. 맨날 형제들이 싸워. 그러면은 싸우는 상황이죠. 그럼 그 상황에 대해서 엄마의 느낌, 내가 어떤 느낌인가요? 그 느낌을 말을 해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내가 원하는 거, 아이들에게 뭘 원하나요? 내가 원하는 걸 아이들에게 전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부탁하면서 정중하게 내 마음을 전달을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아이들 둘이 막 싸워. 그러면 얘들아, 엄마는 너희 둘이가 이렇게 막 싸우면은 엄마가 마음이 어때요? 굉장히 불편하고 속상하고 형제끼리 너희들 좀 잘 지냈으면 좋겠는데 너희들 이렇게 자꾸 싸우고 그러면 엄마가 굉장히 불편하고 속상해. 그리고 엄마 마음이 슬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느낌이에요. 느낌이죠. 상황에 대한 느낌. 그 다음에 욕구. 엄마는 너희들이 형제간에 서로 위해주고 사랑하고 서로 나누고 또 형아 것을 쓸 때는 빌려줘. 형아 이거 좀 나 써도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서로가 존중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내 욕구죠.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는데 부탁. 너희들 생각은 어때? 너희들은 어떻게 하고 싶어? 너희들은 어떻게 하고 싶어? 엄마는 너희들 사이좋게 이렇게 잘 지냈으면 좋겠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하고 싶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야! 너희들 싸우지 마. 너네들도 맴매 맞을래? 맴매 가져와. 안 되겠네. 이놈 새끼들 그냥 말로 하면 안 들어. 말로 하면 너네들 꼭 맞아야 돼. 몽둥이 가져와.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우리 아빠들 특히 그러죠. 많이 그런 아빠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협박이에요. 이건 대화가 아니고 그죠? 그래서 아빠는 우리 아들들이 이렇게 둘이서 투닥거리고 맨날 싸우고 하면은 너희들이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다는 게 아빠의 마음인데 아빠가 속상해. 아빠가 속상하고 아빠가 그러나 너희들 보는 엄마도 마음이 아프고 슬퍼. 그래서 엄마는 또는 아빠는 너희들이 형제간에 필요한 거 있을 때 형 이거 좀 빌려줘. 동생한테는 동생아 너 형 거 쓸 때는 형한테 꼭 빌려달라고 말을 해. 이런 식으로 서로가 존중해 줬으면 좋겠는데 너희들 생각은 어때? 아빠 말에 대해서 너희들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하면 애들이 알았어요. 죄송해요. 이렇게 되거든요. 소리 안 질려도 애들 굉장히 말을 잘 듣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내 현재 상황에 대해서 나의 느낌, 내 감정, 그 사건에 대한 내 감정을 전하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긍정적으로 말해야 돼요. 정중하게 부탁을 하면서 이게 대화입니다. 그 대화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는 내가 말할 때, 하나는 상대가 말할 때 내가 어떻게 들어주는가. 두 가지 방법밖에 없거든요. 일단 여러분들이 막 복잡하게 이렇게 훈련을 시키면 복잡해서 잘 기억을 못해요. 첫 번째로는 내가 말할 때는 일단 나는으로 시작한다 이렇게만 기억하세요. 나는 또는 엄마는 아이들하고 말할 때는 누구야 엄마는 너희가 이렇게 자꾸 다투고 그러면 엄마가 너무 속상해. 그래서 엄마는 너희들이 좀 무엇 때문에 싸우는지 서로가 천천히 이야기를 해서 상대방이 잘 들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는데 너희들 생각은 어때? 이런 식으로 해서 엄마는 이 상황에 대해서 내 감정 그리고 엄마의 부탁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상대방이 굉장히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흥분해 있을 때 있잖아요. 흥분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걸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무조건 아 그랬구나. 아, 네 마음이 그랬구나. 그래서 네가 그런 표정을 했구나. 그래서 네가 좀 짜증이 났었구나. 그래서 네가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 보였구나. 이게 그랬구나. 그죠? 그러니까 우리 딸 그런 말도 안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 내가 물어보거든. 우리 딸 오늘 무슨 일 있었니? 이렇게 물어보면은 아 몰라요. 짜증나요. 말 시키지 마. 막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사춘 애들은. 그럼 엄마도 상처받죠. 그러지만은 그럴 때는 아이가 이제 흥분된 상태니까 그래 지금 별로 말하고 싶지 않은 모양이구나. 일단 네가 말하고 싶을 때 엄마한테 얘기해 줄래? 이런 식으로 좀 후퇴를 하면 돼요. 근데 이놈 새끼 이렇게 버리장머리가 주고 엄마한테 그게 무슨 태도야? 와서 인사도 안 하고 이렇게 어디서 버리장머리 없는 걸 배워가지고 막 이러면서 막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아 그래 우리 딸이 지금 별로 말하고 싶지 않은 기분인가 보구나. 일단 네가 마음이 좀 정리되고 좀 그러면 엄마한테 얘기해 줄래? 이렇게 해서 하면 돼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대화를 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모든 말 예수로 대답해라. 이렇게 딱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아니 제 말이 틀렸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로 대답해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건 틀렸다는 건 누구 판단이에요? 나의 판단이죠. 그죠? 그래서 아니 분명히 틀린 말했는데 그래도 잘했다고 그래요. 잘했다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말을 그 사람의 생각을 그대로 들어주라는 거예요. 그게 예스예요. 아이가 엄마 나 제 동생 갖다 버려버렸으면 좋겠어. 이러면 그것도 예스로 그래 갖다 버리자. 이게 예스가 아니고요. 그것이 예스가 아 너는 동생 때문에 많이 속상했구나. 이게 예스예요. 그 사람의 감정을 그대로 존중해주게 바로 예스로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동생 갖다 버려버려. 이렇게 하면 동생을 어디다 버리라고 그래. 이런 나쁜 녀석이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것도 평가하고 판단하는 거죠. 그러면 안 되고 아 네가 동생 때문에 많이 속상했나 보구나. 동생이 널 많이 속상하게 했어. 이렇게 해서 이 아이의 말에 다가가지고 공감해주니까 예스로 말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다음에 질문하시면 돼요. 그래 어떤 것 때문에 네가 많이 속상했니? 동생이 어떤 것 때문에 널 속상하게 했어? 이렇게 다 질문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대화라는 것은 이 공감과 질문의 반복이다 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랬구나 하라고 그러면은 맨날 그랬구나만 하면 애들이 짜증을 엄청 내요. 뭐가 그랬구나야 맨날 짜증나게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랬구나 이렇게 해주고 내가 그런 것 때문에 속상했구나 해준 다음에는 반드시 질문을 해줘요. 어떤 것 때문에 그랬니? 구체적으로 그 친구가 어떤 행동을 해서 네가 마음을 다쳤니?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질문해주고 또 질문해서 아이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면 다시 아 그래서 그랬었구나. 우리 딸이 그렇게 말하니까 엄마가 더 이해가 가네. 이런 식으로 또 공감해주고 그런 다음에 또 다시 어떤 대안을 제시해주시고 싶을 때는 그래 다음에도 그런 상황이 되면은 오늘처럼 이렇게 되지 않고 더 나은 방법은 뭐가 있을까? 어떤 방법이 있을까? 이렇게 또 아이한테 또 의견을 물어봐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한테 자꾸 이제 질문을 해주면 아이가 질문을 듣고 답을 스스로가 찾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감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공감은 복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우리가 복사도 내가 글 수 있는 방향을 넣으면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엄마 나 사랑해 라고 하면은 엄마가 너 사랑하는지 궁금했어? 이런 식으로 그대로 복사해준다 생각해서 훈련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제 공감하는 것이 어렵지는 않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습관적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공감 훈련, 인간관계 훈련을 하는 이유가 나 사랑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소통하기 위해서. 사랑의 핵심 3가지를 좀 얘기를 하면 우리는 따뜻한 내가 우리 아이를 사랑한다면 남편을 사랑한다면 아내를 사랑한다면 따뜻한 눈빛에 접촉을 해야 돼. 따뜻하게 눈으로 바라봐줘라. 두 번째로는 따뜻한 언어, 존중하는 언어. 말을 존중해서 해라. 존중해. 아이들에게도 그러고 배우자에게도 그러고. 존중하는 언어가 그 사람의 인품의 기준이 됩니다. 3번째 피부의 접촉. 많이 안아주고 많이 손잡고 다니고 서로가 피부의 접촉을 많이 해라. 이 3가지가 바로 사랑의 핵심입니다. 눈빛에 대한 접촉, 언어에 대한 존중의 접촉, 3번째 피부에 대한 접촉을 기억을 하시고요. 항상 감사하는 마음, 네가 있어 참 감사해, 네가 있어 참 소중해, 너를 이해해, 네가 건강해서 참 감사해, 너를 축복해, 또 너가 있어서 엄마가 참 만족해, 또 네가 있어 엄마가 행복해, 그리고 너를 사랑해. 이건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누구를 사랑하려면은 자기 사랑이 없이는 타인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속상할 때는 누구야 자기 이름 부르면서 정순아 감사해
소중해, 이해해, 건강해, 축복해, 만족해, 행복해,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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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이렇게 해서 자기한테도 많이 안아주세요. 아시겠죠, 여러분? 네,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걸 찍다 보니까 오토바이 250cc를 장착하고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가 너무 빨라서 잘 알아들을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만약 잘못됐으면 나중에 다시 찍읍시다.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